자, 이제 속도입니다. 위치입니다. 자, 속도와 위치, 그리고 또 이 속도와 가속도는 우리가 미적분에 다른 데서 어떠한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어떤 관계냐? 딱 한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함수와 도함수 관계입니다. 다시 이 속도와 위치의 관계나 가속도와 속도의 관계는 전부 다 어떤 관계다? 이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뭐야? 함수와 도함수 사이의 관계입니다. 도함수가 있고요. 그 도함수, 유도된 도함수가 원래 유도되었었던 함수의 관계와 100% 일치한 거고 용어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야. 용어적인 여기 속도 위치에서는 위치가 원함수고 그리고 속도 얘가 도함수야. 그래서 속도를 그냥 도함수라고 지칭하는 거고 위치를 그냥 원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이 들어간다라면 자, 쭉 있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에 어떤 게 있을 거냐? 우리가 원래는 X축이야. 근데 타임이니까 T축이 이제 올 거고 그 다음에 자,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둘 거냐면 우리가 원래 XY 평면을 많이 썼으나 속도, 가속도, 위치의 평면에서는 여기 지금처럼 이렇게 X를 위치라고 둡니다. 얘를 위치라고 두고 얘를 시각이라고 두는 거야. 시각이라고 두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시각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나타낸다 해서 변위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변위함수가 있을 거고요. 그 변위함수는 보통 x는 ft라고 적거나 아니면 위치, 얘가 위치고 얘가 거기에 해당하는 대응해주는 함수식입니다. xt라고 적거나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적든 상관없습니다. 혼용해서 막 적을 거야. 자, 여기 이 부분이 시각이 A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B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자, B에서 A를 빼. 그거 분해 FB에서 FA를 빼. 자, A에서의 위치, B에서의 위치인데 위치에서 위치를 뺐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 위치의 변화량. T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고 요 용어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 얘를 뭐라 불렀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렀지만 여기에서는 평균 속도라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평균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A와 B에서의 평균 뭐라고요? 변화율이 아니라 속도라고 부르는데 뭐는 동일하다. 용어적인 차이만 있을 뿐 평균 변화율과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평균 속도라고 부른다 라는 거고 자, 이제 조금 더 가봅시다. 조금 더 가서 이제 이런 평균 속도를 가지고 극한을 이제 씌울 건데 자, 여기 동시에 그냥 할게. 요거를 뭐라고 둘 거냐면 T라고 둘게요. T. 그리고 이 T에다가 변화량을 줄 겁니다. 변화량을 줘가지고 변화량을 줘서 델타 T라고 할게. 여기 있는 요 지점이 T 플러스 델타 T인 거야. 그러면 뭐 또 두 점을 연결하는 거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다시 표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t 플러스 델타 t에서 t를 빼고요. 위에 f에 t 플러스 델타 t에서 f에 t를 빼고요. 그러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평균 변화율인데 이 녀석의 t값 델타 t를 0으로 보내줬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 극한값이 존재했었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 f 프라임 t라고 부를 건데, 맞죠? 도함수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즉 도함수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얘를 동일한 용어적인 차이만 있고 속도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여기에 조금 더 서술을 가미한다라면 순간 속도가 되겠죠. 순간 속도가 됩니다. 자, 조금 더 얘기하면, 자, 위치에 대한 순간 변화율,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위치의 순간 변화율, 순간 속도 다 동일한 얘기고, 근데 순간을 다 생략해버립니다. 생략해버리고 위치의 변화율 또는 속도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순간 속도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도함수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velocity라고 해서 V라고 적거나 아니면 VT라고 적습니다. 오케이? 됐어? 얘로 적든 얘로 적든 얘로 적든 자,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뭐 끝인데 뭐 별 더 이상 없는데 이게 다야. 이게 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봅시다. 그러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 자, x를 미분을 했어요. 얘가 f 프라임 t예요. 얘가 vt 또는 v예요. 근데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얘를 함수로 삼고 이 함수를 다시 미분한 한 번 더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 위치를, 즉 속도를 한 번 미분한 거, 속도를 미분한 걸 악셀이라고 해서 그냥 알파 t, 알파라고 적거나 알파 t라고 적거나 악셀 a라고 적거나 이거 전부 다 가속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속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가속도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 자, 조금 더 가시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용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추가되는 용어가 좀 있습니다. 속력이라고 있어요. 당연히 얘가 여기서 얘기하는 속력을 구하여라. 순간 속력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크가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순간 속력을 구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평균 속력을 구하는 게 있어요. 평균 속력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듯이 총 시간분의 이동거리. 총 이동거리를 뜻하는 게 평균 속력이라면 순간 속력은 뭘 뜻하느냐? 얘는 속도에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던 순간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걸 속력이라고 부르는 거고 속력을 구해. 순간 속력 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미적분에서는 속력을 구해 라고 얘기하면 순간 속력을 구해야 됩니다. 미적분 1에서는 얘를 구하라는 얘기고 특별하게 평균 속력을 언급할 때는 평균이라는 얘기를 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붙입니다. 그래서 미적분 1에서의 속도, 순간 속도, 미적분 1에서의 속력, 순간 속력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됐지? 절대값을 붙이면 되더라. 자, 속도가 변한다. 속도의 부호가 변한다.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변하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변한다라는 얘기랑 동일할 거고 도함수의 부호가 변한다라는 얘기는 증감이 변한다라는 얘기죠.
얘는 뭐가 변한다? 그렇죠. 운동 방향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자,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하고요. 감소는 음수가 된다는 얘기고 운동 방향이 변한다는 얘기는 자, 뭐가? 운동 방향이 전진이 있을 거예요. 후진이 있을 거예요. 됐니? 전진을 한다? 전진을 한다? 플러스란 얘기고 뭐가? 속도가 플러스란 얘기입니다. 후진을 한다? 마이너스란 얘기야. 속도가 마이너스란 얘기죠. 후진 뒤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전진 또는 위쪽으로 향한다 라고 위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후진 아래를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물체 운동은 평면 운동이 아닙니다. 딱 어디? 한 수직선 X좌표, Y좌표가 아니야. 여기 점 P가 여기가 원점이 있으면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과 상하로 움직이는 운동에서만의 속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뭐 파리가 뭐 여기 기어다니냐. 개미가 이렇게 기어다니 이런 평면이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운동들, 속도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좌우 운동과 자, 기본 전제가 좌우 운동만 하거나 아니면 상하 운동만입니다. 만을 뜻할 때에 쓰는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쌤, 만약에 평면으로 움직이는 것들은요. 만약에 이게 X의 위치를 뜻하는 거고 이게 Y의 위치를 뜻하는 이러한 상황은 언제 하나요? 미적분 2에서 합니다. 오케이? 미적분 2에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시각과 거기 위치를 나타내는 거지 위치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여기 점 P가 있으면 좌측 우측으로 움직였었을 때 뭐 부분을 나타낸다. 자, 조금만 더 가보면 자, 여기가 요런 부분들 조금 봅시다. 이제 어떤 부분을 조금 볼 거냐. 요런 거 좀 볼게요. 여기가 위치 X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형태의 3차 함수였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3차 함수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직선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수직선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자, 여기 어디에서 출발했다? 여기가 원점이야. 원점이야. 자, 얘가 여기서 출발했지. 원점에서 출발했나요? 아니죠. 원점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원점은 여기가 원점이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 여기 있는 부분을 만약에 뭐 1이라고 둡시다. 1이라는 위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내가 A라고 할게. 자, 어디까지? A까지는 올라갔다는 얘기야. A까지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2라고 둘게. 2라는 부분에까지는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방향 전환이 일어나면서 쭉 가가지고 이쪽 부분이 있어요. 이쪽 부분이 시각이 B라고 둡시다. B일 때 마이너스 1만큼 갔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뒤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까지 도착했어. 언제? B가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자, 어느 부분이냐? 쭉 올라갔다는 얘기야. 계속 여기서 B에서부터는 이제 한껏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한껏 쭉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방향이 이게 첫 번째라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라면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게 세 번째가 되겠죠. 이쪽 부분이 세 번째가 된다더라.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조금 보시게 될 거고, 여기서 하고 이제 문제 풀 겁니다. 자, 도함수라 그랬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도함수라 그랬죠? 여기가 A입니다. A입니다. 여기가 B가 됩니다. 자, 어떻게 된다? 증가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려지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이쪽에 뭐가 돼? 그렇죠. V가 있을 거고 이쪽에 여전히 T가 있을 겁니다. VT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얘가 뭐야? X 이꼴 FT야. 얘를 미분한 상황이야. 미분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VT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VT가 된다는 얘기야. 이제 뭘 좀 보셔야 되느냐. 자, 봅시다. 인테그랄. 갑자기 인테그랄입니다. 이제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0에서 A까지 0에서 A까지 VT dt. 이 상황에서 0에서 A까지 VT dt입니다. 어딜 나타내나요? 여기를 나타냅니다. 납득가시죠? 여기까지. 자, 근데 VT dt가 다시 보면 VT는 F'T고 F'T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하면 FA에서 F 얼마? 제로를 뺀 거야. 맞아? FA에서 F0를 뺀 거야. 바꿔서 얘기하면 아까 전에도 A에서 0까지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네. 뭐라고요? 위치에 정적분을 했으니까 속도를 정적분을 하네. 속도를 정적분을 하게 되네. 얘가 뭐가 나온다? 위치의 변화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일 때의 위치, 0일 때의 위치. 그래서 시각이 0에서 A까지 변했을 때 어떤 식으로 위치가 변했는지 위치의 변화량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굉장히 지금은 특수한 상황인 게 그 위치의 변화량이 누구나 똑같나요? 여기에 해당하는 100% 면적과 동일하죠. 오케이? 면적과 동일한데 이 면적이 나타내는 의미가 뭘까요? 자, 다시 이게 나타내는 게 뭐다? 넓이야. 지금은 양수니까 넓이야. 근데 이 넓이가 나타내는 게 곧 뭘까를 살짝 한번 봅시다. FA에서 F0까지 위치의 변화량인데, 자, 여기 봐. 중간에 방향 전환 없이 그냥 꾸준히 증가했지. 맞아? 꾸준히 증가했지. 자, FA가 얼마야? 2야. F0가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 값이 결국 얼마가 되죠? 누구에서? 2에서 1을 빼는데 2에서 1 뺀 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뭐라고 표현할까? 이동 거리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구하는 이 면적들은 전부 다 이동 거리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동 거리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럼 여기 봅시다. 얘 얼마일까요? 이제 이까지가 생각하면 이건 넓이네. 넓이는 뭐다? 이동 거리다.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얼마야? 3이야. 3이라고 대답하시면 돼. 오케이? 그게 이제 적분과 정적분과 속도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3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3이다라는 걸 아는 순간 정적분과 원래 있었던 이 원함수와 도함수와의 관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알게 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밀하게 알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뭘 알 수가 있느냐? 넓이입니다. 넓이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나타내느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당연히 B가 더 클 때입니다. B가 더 클 때, 자, 넓이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넓이 누구의? 절대값 VT에 여기 있는 이 속도함수에서의 넓이입니다. 얘가 뭐라고요? 딱 이동거리입니다. 얘가 T가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갔었을 때 이동거리가 나온다는 얘기고. 오케이? 그리고 조금 더 가가지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VT dt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VT dt는, 자, 넓이는 0에서 A까지 0에서 A까지 VT dt입니다.
얘는 단지 뭐일 뿐이냐? 얘는 이동 거리가 아니라 얘는 FA와 FB와 FA를 빼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얘는 빼는 거기 때문에 뭐야? 이동 거리가 아니라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때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이 된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더라 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자, 인테그랄 여기서부터 봅시다. 인테그랄 0에서 b까지 vt dt를 한 값이랑 인테그랄 0에서 b까지 vt dt의 절대값 한 값은 당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다릅니다. 넓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될 거냐라고 얘기하면 넓이 또는 이동거리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거리이자 넓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동거리와 거기에 해당하는 속도와 x축 사이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넓이가 이쪽이 지금 1이었고 1 더하기 3이라서 4가 되겠지만 얘는 다르죠. 얘는 다릅니다.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했느냐? 얘는 FB에서 F0를 뺏는 거기 때문에 FB-1에서 얼마? 얘 1을 뺐기 때문에 -2가 나옵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이해되시죠? -2가 나옵니다. 왜? 아니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위치 얼만데? -1이잖아. 0이잖아. 0이니까 여기 요 부분이겠죠. 0이니까 얘가 1이겠죠. 그래서 -2가 나오고 이동 거리니까 넓이가 나오고 전혀 다르다. 이동량은 4가 되는 거지. 당연하죠. 전진 1만큼 전진, 3만큼 후진. 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 거리는 4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그게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만 나타내는 거니까 저 -2가 된다는 얘기야. 오히려 더 뒤로 빠진 거겠지. 결국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끝입니다. 됐죠? 나머지 관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속도나 위치의 관계나 가속도나 속도의 관계는 전부 다 뭐야?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이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 저기 넓이, 요렇게 좀 이동거리와 넓이가 좀 더 일상적이니까 와닿잖아요. 맞죠? 와닿으니까 그냥 조금 더 도함수를 세밀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측면은. 오케이?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요거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속도가 0이야. 뭘 뜻해? 정지 뜻합니다. 정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지입니다. 정지. 정지를 뜻하는 거다. 오케이? 됐지? 그러면 여기 쭉 봅시다. 여기 정지한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 A와 B에서. 정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생각해봐. 쓱 갔다가 돌아서려면 순간적으로 정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2번 정지했다 라고 보시면 돼. 얘 같은 경우에는. 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7장이 아니라 8장 보시면 되고요. 8장 보고 네, 연습 문제 조금 풀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 자, 어디 쭉 보시면은 지상 30m 높이에서 몇 초 25m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질 돌에 t초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거기 뒀네요. 자, 8-1번입니다. 뭐라고요? h가 있어. 이 h가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t 제곱이 됩니다. 자, 얘가 뭐가 되느냐? 얘가 ft가 되는 겁니다. 위치함수. 위치함수인데 그냥 위치함수를 표현 한번 해보자. 표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5로 묶어냅시다. 마이너스 5로 묶어내면 t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5t 나오고요.
그 다음 끝에 마이너스 6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t축이 이렇게 있으면 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얼마? 6까지. 위로 볼록하게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는 거고 어느 부분 한 요 정도쯤이 0이 될 거니까 얘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이 지점이 누가 될 수밖에 없다? 30이 될 수밖에 없다. 됐죠? 30이 될 수밖에 없다. 0에서 위치가 30이더라. 자, 가봅시다. 문제에서 묻는 게 뭔데? 자, 2일 때, 3일 때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정중앙이 누가 돼? 2.5죠. 2.5 맞나? 맞지. 2.5. 됐어? 2.5죠. 자, 2분의 5. 2일 때의 속도와 뭐일 때? 3초 후의 속도가 있을 텐데 얘들아 그러면 이게 지금 위치함수란 말이지. 위치함수잖아. 그럼 위치함수면 결국 누가?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면 이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2일 때 속도네. 뭐야?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 다음에 3일 때 속도네.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해. 중요하다라기보다 이 정도 안목은 있을 거겠지. 접선의 기울기가 반대가 되겠지. 대칭성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접 내가 구해보지 않더라도 이 값과 이 값은 뭐하면 합하면 0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부호만 반대가 되더라. 미분합시다. 미분하시면 누가 만들어지느냐? 얼마야? 마이너스 10t인가? 그 다음 끝에 얼마가 되지? 더하기 25죠.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또는 3을 집어넣어. 됐죠? F', 2와 F', 3은 부호가 다르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5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고 돌이 땅에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으니까 2번 문제는 뭘 구하라? 그렇죠. F'6을 구하여라. 6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5가 됩니다. 세 번째, 최고 높이를 도달할 때의 높이를 구하시오. 최고 높이가 여기죠. 즉 F의 2분의 5를 뜻합니다. 이게 3번이고 F의 2분의 5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누가 나오느냐? 61.25가 나온대. 계산은 생략할게요. 오케이? 61.2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돌을 던진 후 땅에서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균 속력은 명시되어 있죠. 평균 속력은 총 이동 거리와 총 시간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고 총 시간이고 총 거리라고 봅시다. 총 시간 얼마? 6. 총 이동 거리 얼마?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갔죠. 얼마만큼? 61.25니까 31.25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겠죠. 얼마만큼? 61.25만큼 내려오겠죠. 그래서 92.5가 위에 분자에 적힐 거란 말이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요게 될 거고 계산해 보시면 12분의 185가 나온대. 그거는 계산 따로 안 합니다. 넘어가서 자 8-2번입니다. 자, 8-2번에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지금은 3차 함수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조금 전 문제처럼 2차 함수처럼 딱 그릴 수가 없어요. 얘는 미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T세제곱에 마이너스 5T제곱에 그 다음 끝에 16T가 되는데 얘를 FT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미분해. 미분하면 속도죠. 그래서 3ti죠. t제곱이죠. t제곱 마이너스 10t에 더하기 16이 되겠네. 자, P가 움직이는 방향과 방향과 뭘 구하래? 방향의 시각을 구하래. 말이 안 나오네. 자, 이렇게 갑니다. 여기 얼마? 2, 여기 얼마? 8.
맞죠? 이렇게 갑니다. 언제? 속도 함수니까 운동 방향이 변하는 지점 두 지점이네. 끝났고요. 그래서 t가 2랑 얼마예요? 8이 되겠지. 2에서부터 9까지 최대 속력을 구하시오. 2에서부터 9까지 최대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9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여기다 9를 대입해야 되겠죠. 81에 90에서 16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얘가 7 되겠네. 9일 때 속도가 7입니다. 9일 때 속도가 7이니까 속력은 7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여기 5일 때 보셔야 되겠죠. 5일 때 봅시다. 그럼 5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25에다가 16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9가 나오네. 마이너스 9가 속도가 되니까 속력은 9가 되는 거라서 최대 속력은 9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자, 3번 봅시다. 자, 3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입니다. 속도 함수가 밑에 나와 있어요. 속도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 이렇게 떨어집니다. 얘가 얼마야? 3이야. 얘가 얼마야? 2야. 얘가 얼마야? 1이고 여기 접선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뭐라고 돼 있느냐? 2를 제외한 0과 3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0,1에서 구간 0,1이구나. 구간 0,1에서 원점과 1,t를 잇는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무슨 말이냐?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쓱 가서 한 점에서 여기서 만나겠죠. 쓱 가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야. 왜? 그래야지 미분 가능할 거 아니야. 오케이? 됐어?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0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0이 되어야지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지니까. 자, 그 다음에 가속도 함수입니다. 자, 뭐가 나왔어요? 갑자기 이제 속도 나오고 가속도 나왔으니까 얘를 뭐로 본다? 그렇죠. 원함수로 보고 밑에 가속도를 자, 어느 정도 잡아봅시다. 잡아볼게요. 나누면 되겠네. 3일 때, 2일 때, 1일 때 나누면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 그랬느냐 하면 거기 K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얼마가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K가 되겠죠. X의 증가량 1이고 Y의 증가량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는 요 지점이 있을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마이너스 K로 끊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모조리 다 0입니다. 모조리 다 0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가서 뭐 이쪽에 미분 불가능하니까 빵꾸 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됐어? 여기는 0이 되는 거고 자, 그림 보니까 다 똑같죠? 맞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구간에 해당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K를 기점으로 얘를 기점으로 조금 더 올라가 있느냐 내려가 있느냐 아니면 접해져 있느냐 그렇게 세 가지로 물었잖아요. 오케이? 됐어? 그런데 확실하게 보시면 뭐냐? 기억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 양 끝점을 잇는 접선과 평행한 접선은 미분 가능할 때 항상 존재한다. 평균값 정리. 오케이? 그래서 항상 양 끝점을 잇는 직선을 보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 두 지점이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지점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래서 뭐야? 요게 기울기가 K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K가 되는 지점이 두 개 생기면서 좀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래프가 완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넘어가서 자 이제 뭐가 나오느냐? 8-4번 나옵니다. 자, 8-4번에는
자, 얘기하기 전에 뭐 한 개만 더 하자. 뭐를 좀 더 할 거냐면, 자, 시각 T에서 뭐가 있겠어요? 시각 T에서 위치 있죠. 길이 있죠. 넓이 있죠. 부피 있죠. 얘네들이 시각 T에서 내가 만약에 식을 잡았어. 위치도 잡고 이런 부분들, 여기에 해당하는 내가 모든 식을 잡았어. 자, 식을 구성했다라고 합시다. 가령 여기 있는 이 위치는 XT라고 하고요. 식을 구성했어. 길이 LT라고 합시다. 넓이 ST라고 합시다. 부피 VT라고 합시다. 얘네들을 식을 전부 다 구성을 했어.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미분을 해. 그럼 뭐가 나온다? 그렇죠. 순간, 변화율이 나오지만 미적분에서는 순간이라는 단어를 일단은 제외시킵니다. 그냥 변화율이라고 붙는 거야. 그래서 위치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이 각각 등장하더라. X'T 또는 L'T 또는 S'T 또는 V'T. 부피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변화율이 쭉 들어가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얘가 중요하죠. 식 구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식을 내가 구성하고 미분을 칠지가 중요하겠지. 저것만 찾아내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두 문제 하고 조금 쉬었다 갑시다. 8-4번 봅시다. 8-4번은 조금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 주요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자, 키가 180cm인 사람이 4m 높이의 기둥 바로 아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일직선 위를 매분 88m/분으로, 맞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자, 원래는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가로등이 4m래. 4m입니다. 4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여기 딱 있어. 사람이 여기 원래 가로등 밑에 딱 있었어요. 자, 그러면 88m니까 매분 t분 후에는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t분 후의 위치는 88t가 되겠죠. 그래서 같다라고 칩시다. 한 요 정도쯤 같다고 치자. 이렇게 같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위치는 88t가 되겠지. 됐어? 이렇게 88t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림자, 머리 끝에 위치를 알아내야 되겠네요. 거기 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머리 끝의 그림자 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림자가 여기 맺혀 있었으니까 머리 끝이 여기 있었을 텐데 점점 이동함에 따라서 머리 끝이 여기 위치하겠죠. 이게 뭐야? 머리 끝 위치입니다. 그럼 머리 끝 위치를 알아야지 미분을 딱 쳐서 속도를 알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남아있는 요 이동거리 또는 그림자 길이를 알아야 되겠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뭐야? 요 부분을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그림자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림자 길이, 시각에 따른 그림자 길이가 여기 적힐 겁니다. 자, 봅시다. 4, 여기 얼마? 1.8. 그러면 1.8과 4에 대한 비율을 좀 봅시다. 4대 1.8, 40대 18. 얼마로 나누면 되니? 2로 나눠주면 되겠죠. 9대 20이 되겠네요. 9대 20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9면 얘가 20이란 얘기야. 얘가 9면 이 전체가 20이란 얘기니까, 자,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얘가 이쪽이 9면 여기는 11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분할하면 9대 전체가 20이니까 9대 11. 얘가 88t니까 8배 된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림자 길이는 뭐가 된다? 72t가 되겠지. 그럼 위치가 얼마가 돼? 160t가 되겠네요. 오케이? 160t니까 미분 탁 해주시면 위치에 대한 뭐 속도,
위치에 대한 순간 변화율은 160이 되겠고 그림자 길이 또 물었죠. 밑에.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은 그냥 72다. 됐어? 72입니다. 다른 거 없고요. 자, 뭐가 남았느냐? 반지름의 길이가 0.2mm 비율로 증가하는 공이 있다. 처음 반지름의 길이는 0.3cm 거기 주의하시고 다시 주의. 단위 잘 보셔야 됩니다. 단위 보셔야 됩니다. 자, 센티미터가 밀리미터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센티미터 단위로 고칠게. 그러면 반지름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처음에 0이었어. 근데 시간당 매 초당 0.2cm씩 늘어나니까 0.2t고 그래서 t초 후에 반지름의 길이는 0.2t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10일 때 R이 얼마가 될 때? 10일 때. R이 10이 되려면 얘가 얼마가 되면 돼? 50이 되면 되겠죠. T는 50이 되면 되겠죠. T는 50이 되면 된다는 얘기고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 구하라 그랬으니까 건널비는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니까 0.2의 T의 제곱입니다. 얘를 뭐 하면 돼? 그렇죠. 그냥 미분만 하면 되죠. 미분만 하면 되니까 이거 막 풀어헤치십시오 맙시다. 그러면 미분하면 2가 밖으로 나올 거고 8파이 되고 곱하기 0.2의 t가 되고 곱하기 0.2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죠. 이 자체에서 미분을 한 거야. 그래서 속 안에 있는 걸 다시 미분해서 0.2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50 집어넣으면 되겠네. 50 집어넣으면 어차피 10이고 여기 곱해주면 2고 얼마가 돼? t가 50이면 그 값이 얼마 나오는데? 16 나오겠죠. 16파이가 첫 번째 문제 정답이겠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는 반지름의 길이가 10일 때 부피의 순간 변화율이다. 3분의 4파이 곱하기 0.2의 몇 승? 0.2t의 몇 승이야? 아, 뭐하냐? 3승이죠. 0.2t의 3승입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3분의 4파이에다가 3이고 0.2t의 제곱이 되면서 0.2가 다시 곱해질 거니까 어차피 여기다 50 집어넣으면 이게 10이 될 거 아니야. 10이 되니까 여기 100이 될 거고 100이라서 이거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80파이가 됩니다. 계산해주시면 80파이가 된다. 쉬었다 가시죠.